화학분석기능사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족에 속하고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습니다. 원자 번호 8은 산소로 18여18족입니다. 같은 족의 다음 원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난 황으로 원자 번호 16입니다. 원자 번호 2는 헬륨으로 18족, 11은 나트륨으로 1족, 15는 인으로 15족이라 모두 족이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이라 전자가 11개입니다.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짐으로 1, 앗에 2개, 2, 6개가 들어가고 남은 1개가 3, 앗에 들어갑니다. 각 오비탈의 지수를 모두 더해 11이 되는지 확인하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과 염기 어느 쪽과도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 금속을 양촉성 원소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마연, 갈륨, 쥐석, 납, 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알루미늄은 염산에 넣으면 염화알루미늄이 되면서 수소를 내고 수산화나트륨에 넣으면 알루민산나트륨이 되면서 역시 수소를 냅니다. 마그네슘과 철은산에만 반응하고 규소는 중금속이라 산에 잘 녹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한 개라 이를 매우 쉽게 내줍니다. 그래서 산온의 찬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고 수산화물이 됩니다. 칼륨은 그 중에서도 반응이 특히 격렬해 불꽃이 이 정도입니다. 마그네슘은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있어야 반응하고 알루미늄은 표면의 산화막에 막혀 반응하지 않으며 철은산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으므로 칼슘은 양성자가 20개입니다. 원자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므로 여기서 양성자 수를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로 갈라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웁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산소가 2개의 나용소선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개수가 하나씩 낼 때마다 염소의 산화수도 2씩 올라가 하이포화염소선은 플러스 1, 염소선은 플러스 5, 과염소선은 플러스 7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체는 구성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결정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비결정이라고 합니다. 여처럼 흐물음에 흐르는 성질을 보이는 것이 비결정의 특징이고 유리, 고무, 수지가 대표적입니다. 수정과 다이아몬드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쌓인 결정이고 소금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전기적 힘에 의한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온 결합을 말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염화나트륨, 브로민화칼슘, 브로민화칼륨은 모두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라 이온 결합입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 곧 비금속끼리 전자를 나누어 갖는 공유 결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웁니다. 칼륨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이크로뮴산에서 크로뮴은 플러스 6가로 산화수가 높아 강한 산화제로 쓰입니다. 아래 첨자 2와 7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염이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뉜 뒤 그 이온이 물과 반응해 산이나 염기가 되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아세트산 이온은 약산인 아세트산의 착염기라 물에서 수소 이온을 빼앗아 아세트산으로 되돌아가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용액이 염기성이 됩니다. 약한 촉이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원소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반응입니다. 1번은 나트륨이 0에서 플러스 1로 2번은 질소가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3번은 환의 산화수가 바뀜으로 모두 3할 환원 반응입니다. 반면 4번은 차기온이 깨지면서 염화은 앙금과 암모니움이 생길 뿐 어느 원소의 산화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망간이 지성칼륨은 보라색 방산화제인데 빛을 받으면 스스로 분해되어 이산화망간이지로 변합니다. 그러면 농도가 달라져 표준 용액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막아주는 갈색 유리병에 보관합니다. 투명 유리병은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플라스틱 병은 간할 산화제에 삭을 수 있습니다. 빛에 약한 시약은 갈색병이라고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물키기 전으로 녹아있는 용질의 당량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 부피가 4.5리터가 되어야 하는데 원래가 3이 되었으므로 더 넣어야 할 물은 그 차이입니다. 최종 부피를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4번이 되니 넣을 물의 양을 묻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씁니다. 온도를 켈빈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피가 3배가 되었으니 절대 온도도 3배가 됩니다. 답을 섭씨로 바꾸지 않도록 문제가 절대 온도를 묻는지 확인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오비탈은 종류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반의 개수가 다릅니다. S는 1개, P는 3개, D는 5개, F는 7개입니다. 반 하나의 전자가 2개씩 들어가므로 F오비탈에는 7에 2를 곱한 14개가 들어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S는 2개, P는 6개, D는 10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금속은 대개 녹는 점이 높지만 수은은 예외입니다. 수은의 녹는 점은 영하 38.9도로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낮아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온도계와 기압계에 쓰였습니다. 반대로 텅스텐은 약 3400도로 가장 높아 전고 필라멘트에 쓰이고 백금도 1798도로 녹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금속이 산에 녹으면서 수소를 내려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이온화 경향이 커서 묽은 염산에 넣으면 활발하게 녹으며 수소를 냅니다. 반면 구리, 수은, 은은 모두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아 묽은 염산에는 녹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나트륨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 산소와 곧바로 반응하고 물이나 습기와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며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 어느 쪽과도 닿지 않도록 석유나 등유 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석유는 물과 섞이지 않고 나트륨과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륨과 리튬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감기가 5년인데 10년이 지났으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2번 일어났습니다. 경과 시간을 반감기로 나눠 몇 번 반이 되었는지를 세고 그만큼 제곱하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소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플루오린 산소, 질소에 붙은 수소가 이웃한 다른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과 끌어당기며 생깁니다. 곧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력이지 한 분자 안 원자끼리의 결합이 아닙니다. 원자 간 결합이라고 서술한 1번이 틀렸습니다. 이 인력 때문에 물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분자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파라핀의 탄화수소는 탄소 사이가 모두 단일결합인 알케인으로 일반식이 탄소 N개의 수소 2, N 더하기 2개입니다. 메테인은 탄소 1개의 수소 4개이므로 이 식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소가 탄소의 2배뿐이라 일반식이 2, N인 알켄, 곧 올레핀계입니다. 수소가 탄소의 2배보다 둘 많으면 파라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을 만나면 염기로, 염기를 만나면 산으로 행동하는 물질을 양쪽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수산화알루미늄과 수산화크로뮴, 수산화연이 대표적입니다. 산에 넣으면 금속 이온으로 녹고 염기에 넣으면 알루민산 이온 같은 꼴로 다시 녹습니다. 앞서 배운 양쪽성 원소가 만드는 수산화물이 곧 양쪽성 화합물이라고 이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체가 액체에 녹는 속도는 고체와 액체가 얼마나 자주 넓게 만나느냐로 결정됩니다. 입자를 잘게 부수어 평면적을 넓히거나 저어서 접촉을 늘리거나 온도를 높여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빨라집니다. 압력은 기체의 용해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만 고체가 액체에 녹는 속도와는 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수입니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포화용액 84g 안에 용질이 24g 있으니 용매는 84에서 24를 뺀 60g입니다. 용액 84g을 그대로 분모에 넣으면 약 29가 나와 답이 어긋납니다. 용매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1개라 이를 쉽게 내주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공기 중 산소와도 금방 반응해 광택을 잃고 할로겐과 직접 반응해 할로겐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할로겐은 최애값 전자가 7개라 전자를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전자를 하나 내놓는 알칼리 금속과는 정확히 1대1로 결합합니다. 1대2로 결합한다고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유결합은 두 원자가 전자쌍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결합입니다. 어느 쪽도 전자를 완전히 빼앗을 만큼 세지 않을 때, 곧 전기음성도가 비슷할 때 일어납니다. 비금속끼리 만나면 둘 다 전자를 받으려 함으로 결국 나누어 갖게 됩니다. 메테인과 암모니아, 에탄올이 그 예입니다. 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한쪽이 아예 빼앗아 이온결합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환원력이 크다는 것은 자기가 전자를 잘 내주어 상대를 환원시킨다는 뜻이고, 이는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기에 금속을 이온화 경향 순서로 늘어놓으면 아연, 철, 니켈, 구리순입니다. 아연이 가장 앞서므로 전자를 가장 잘 내놓습니다. 실제로 아연은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도금이나 건전지의 음극 재료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화원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EDTA는 한 분자 안에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자리를 6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6자리가 금속 이온 하나를 집게처럼 감싸므로 언제나 1대1로 결합합니다. 금속의 전하가 2가든 3가든 상관없이 항상 1대1이라는 것이 EDTA의 거점의 큰 장점입니다. 계산이 매우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 원자핵과 최외각 전자 사이가 멀어집니다.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므로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져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반면 반지름은 껍질이 늘어 커지고 금속성도 전자를 내주기 쉬워져 커지며 묶는 점도 분자량이 늘어 높아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작아지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입니다.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므로 황산구리 용액에 아연을 넣으면 아연이 전자를 내주고 녹아 들어갑니다. 그 전자를 받은 구리 이온은 금속구리가 되어 아연판 표면에 붉게 달라붙습니다. 이온화 경향 순서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납, 수소, 구리순으로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화수소의 이름과 화학식을 짝지어보면 메테인은 탄소 1개에 수소 2개, 프로필렌은 탄소 3개에 수소 6개, 펜테인은 탄소 5개에 수소 12개로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아세틸렌은 탄소 사이에 3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이라 수소가 2개뿐입니다. 수소가 6개면 3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인 메테인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탄소 18개가 모두 단일결합일 때 필요한 수소수를 구합니다. 실제로는 수소가 30개뿐이니 8개가 모자랍니다. 수소 2개가 모자랄 때마다 이중결합이 하나씩 생김으로 나누면 됩니다. 모자란 수소수를 2로 나누면 이중결합수가 나온다고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벤젠 고리는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고 그 안에 이중결합이 번갈아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톨루에는 벤젠의 메틸기가, 페놀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것이고 자일에는 메틸기가 둘 붙은 것이라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이클로엑산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기는 하지만 고리 모양이 같아 보여도 이중결합이 없으면 벤젠 고리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뼈대로 하는 화합물입니다. 프로판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고 목마른 포도당이 이어진 탄수화물이며 아세톤도 탄소 골격을 가진 케톤이라 모두 유기화합물입니다. 반면 염화코발트는 금속인 코발트와 염소가 결합한 무기화합물로 탄소가 아예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브로민수는 젓갈색인데 이중결합의 브로민이 달라붙는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 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포화 결합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에틸렌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 브로민을 흡수하고 색을 지웁니다. 메테인과 사이클로엑세에는 반일결합만 있고 메탄올도 이중결합이 없어 색이 그대로 남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소 섬유는 탄소 원자가 판판하게 이어진 미세한 흑연 결점이 섬유 방향으로 나란히 늘어선 재료입니다. 무게는 가벼우면서 강도가 강철보다 세서 항공기와 자동차, 스포츠 용품에 널리 쓰입니다. 단사왕과 고무삼원은 화계 동소체, 실리콘은 규소 화합물이라 탄소 섬유의 원료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포화 탄화수소는 탄소 사이가 모두 단일 결합이라 더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 반응은 하지 못하고 붙어있던 수소가 다른 원자로 바뀌는 치환 반응을 합니다. 메테인에 염소를 넣고 빛을 쬐면 수소가 하나씩 염소로 바뀌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중결합이 없으니 기하이성 질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하나씩 이어진 2단류입니다. 그래서 가수분해하면 이 둘로 나뉩니다. 같은 2단류라도 무엇이 이어졌는지는 다릅니다. 옆당은 포도당 2개, 젖당은 포도당과 갈라푸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 더하기 과당, 옆당은 포도당 2개, 젖당은 포도당 더하기 갈라푸스로 묶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소를 품은 산의 염은 산소 계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염소산에서 산소가 하나 적으면 R을, 더 적으면 하이포R을, 하나 많으면 과를 붙입니다. 염소산 칼륨이 산소 3개로 기준이므로 산소가 2개인 것이 아염소산 칼륨입니다. 산소 계수 1, 2, 3, 4의 하이포아, 기본,
괄을 짝지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산은 용액에 할로겐 이온을 넣으면 앙금이 생기는데 세기저마다 다릅니다. 염화 이온은 흰색 염화은 앙금을 만듭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물속 염소를 확인합니다. 브로민화 이온은 연노란색, 아이오딘화 이온은 진한 노란색 앙금을 만들고 플루오리마 이온은 아예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카인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하나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단일결합만 있는 알케인은 수소가 2, N 더하기 2개인데 이중결합이 하나 생기면 수소가 2 줄어 2, N개가 되고 삼중결합이면 둘이 더 줄어 2, N 빼기 2개가 됩니다. 결합이 겹칠 때마다 수소가 둘씩 줄어든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은 극성 분자라 극성인 물질과만 잘 섞입니다. 에탄올과 폼산, 아세트산은 모두 하이드록시기나 카복시기를 가진 극성 물질이라 물과 잘 섞입니다. 반면 에테르는 산소를 사이에 두고 알킬기가 계층으로 붙어 있어 거의 비극성입니다. 물과 섞이지 않고 밀도가 물보다 작아 위층으로 뜹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먼저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웁니다. 프로페인 1부피에 산소 5부피가 필요합니다. 프로페인이 4리터이므로 산소는 5배인 20리터가 됩니다. 공기 중 산소가 20%뿐이므로 필요한 공기는 산소의 5배입니다. 산소량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오스트발트 점도계는 같은 관을 흘러내리는 시간을 견주어 점도를 구합니다. 밀도와 시간의 비를 곱하면 됩니다. 물보다 밀도가 조금 작고 흘러내리는 시간도 짧으니 점도가 물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지에 맞습니다. 단위가 센티포이즈라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온반 기체가 시료를 밀고 칼럼에 지나갑니다. 이때 고점상에 잘 붙는 성분은 자주 붙잡혀 느리게 가고 잘 붙지 않는 성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이동 속도의 차이가 쌓여 성분이 하나씩 갈라집니다. 부피나 농도의 차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온도는 분리 조건을 정할 뿐 원리 자체는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칼럼은 보통 10에서 30cm를 씁니다. 입자가 아주 작은 충전재를 촘촘히 채우기 때문에 짧은 길이로도 충분한 분리 성능이 나옵니다. 오히려 길게 만들면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펌프가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칼럼은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이온 제1족은 염산을 넣었을 때 염화물로 가라앉는 수은일가 납입니다. 그러니 분족시약은 묽은 염산입니다. 황화수소는 산성 조건에서 제2족을, 암모니아수는 제3족을, 탄산암모늄은 제5족을 가라앉힙니다. 족 순서대로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암모늄, 탄산암모늄으로 시약이 이어진다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이차 접점은 지시약의 색 대신 전극의 전이 변화로 종말점을 접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성도를 재는 미터가 필요하고 용액을 고르게 섞을져서 교반기와 표준 용액을 떨어뜨릴 비릇과 피펫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페놀프탈레인은 눈으로 색을 보는 수동 접점에 쓰는 지시약이라 전이로 판정하는 이 방법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동도는 성분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전개 용매가 간 거리와 견준 값입니다. 분자의 성분이 이동한 거리, 분모의 전개 용매가 이동한 거리가 옵니다. 성분은 용매보다 멀리 갈 수 없으므로 값은 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물질마다 이 값이 일정의 정성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점지상과 이동상 사이에서 성분마다 머무는 정도가 달라 섞여있던 물질을 하나씩 갈라내는 기법입니다. 흡착이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며 갈라낸 뒤 각 성분을 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광광도법과 핵자기 국명흡수법은 시료 전체의 성질을 재는 방법이고 전기무게 분석법은 금속을 석출시켜 무게를 다는 방법이라 혼합물을 성분별로 나누지는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먼저 흘려보낸 전하량을 구합니다. 20분은 1200초입니다. 납이 플러스 2가에서 플러스 4가로 바뀌므로 전자 2개가 오갑니다. 전자수를 2로 잡는 것과 시간을 초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은 빛이 용액을 지날 때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B는 액층의 두께, C는 농도입니다. 식에서 보드 특광도는 두께와 농도 모두에 비례합니다.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농도가 진해지면 그만큼 빛이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과하는 빛의 비율인 투광도는 둘 모두에 반비례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질마다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얼마나 흡수했는지를 재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하는 기기가 분광광도계입니다. 광원, 단색화 장치, 흡수용기, 검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중계는 액체의 비중을 재는 기구이고 용액광도계와 액성광도계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흡광도는 투과도의 산업로그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입니다. 투과도는 소수로 바꾸어 넣습니다. 이에 산능로그가 약 0.301이므로 1에서 그 값을 빼면 약 0.699가 나옵니다. 투과도 10%면 흡광도 1, 20%면 0.7, 50%면 0.3으로 짝지어 두시면 계산 없이 답이 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리관의 성능은 성분이 얼마나 잘 갈라지느냐를 말합니다. 관이 길수록 고정산과 만나는 기회가 늘어 잘 갈라지고 온도는 시료가 고정산에 붙잡히는 정도를 좌우하며 고정산을 얼마나 고르게 채웠느냐도 분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면 검출기의 기록계는 이미 갈라져 나온 신호를 그려주는 장치일 뿐 분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운반 기체를 공급하는 부분, 시료를 넣고 기화시키는 주입부, 성분을 갈라내는 칼럼, 그리고 검출기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흡광부는 빛이 시료를 지나며 흡수되는 것으로 분광광도계의 부분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빛을 쓰지 않고 기체의 이동 속도 차이로 분리하므로 광학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이메틸글루옥심은 니켈 이온을 확인하는 전용 시약입니다. 암모니아성 용액에서 니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색 침전을 만듭니다. 다른 금속에서는 이런 색이 나오지 않아 니켈만 골라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확인 시약과 색을 잡지어 부시면 좋습니다. 니켈은 다이메틸글루옥심의 붉은색, 철은 티오사이안산의 붉은색, 납은 크로미움산의 노란색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시료용기에 용액을 너무 조금 넣으면 빛이 지나는 길에 액체가 없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가득 채우면 넘치거나 용기갑에 묻어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빛이 지나는 높이는 확실히 잠기면서 넘칠 걱정도 없는 선분에 이 정도가 알맞습니다. 용기 바깥면에 지문이나 물방울이 묻으면 그것도 빛을 가림으로 반드시 닦아내고 넣으셔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자 흡광광도법은 시료를 불꽃에 넣어 원자로 만든 뒤 그 원자가 고유한 파장의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재는 방법입니다. 빛이 지나는 길에 원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흡수되므로 흡광도는 원자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 비례 관계 덕분에 표준 용액으로 검량선을 그려 미지 시료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은은 성운에서 액체라 흘러다니며 진발까지 하는데 그 증기가 신경을 망가뜨리는 맹독입니다. 절대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조치는 아연 가루를 골고루 뿌리고 5%쯤 되는 황산수용액으로 적셔 반죽처럼 만든 뒤 걷어내는 것입니다. 아연이 수은과 합금을 이루어 증발을 막아줍니다. 황가루를 뿌려 황화수은으로 굳히는 방법도 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기능사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